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중에서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입니다. 자, 대중문화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현대에는 대중문화가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문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21세기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력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의 아주 급격한 발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문화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그런 정의는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또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 그 대중문화, 매스컬처라는 말이 이제 대중적 소비, 매스 컨섬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적절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대중문화의 첫 번째 1차적인 속성은 그것이 상품화되었다는 겁니다. 상품화된 문화라는 것이고, 또 이 대중문화가 경제적인 어떤 그 생산재 또는 뭐 소비재, 이런 그 의미로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산업화됐다는 거죠. 상품화됐다는 거고요. 따라서 대중문화가 문화산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그런 문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대중문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기업이나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중문화의 그 생산 원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생산체제와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고도의 그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서 대중문화가 하나의 그 생산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이윤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그런 문화이고, 또 그 생산 주체가 그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대중문화는 수용자들에게 쾌락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도피적인 문화 내용물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수용자들을 탈정치화시키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무관심을 창출하는 소극적인 그런 기능에서부터 그 대중문화 속에 지배계급의 가치나 또 이데올로기를 포장해서
은폐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기능도 또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중문화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대중문화의 그 생산력은 하나의 그 경제 부문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 자체가 이윤 추구의 영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대중문화는 지배 가치와 지배계층의 그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대중문화는 국내 자본은 광고주의 역할을 통해서 대중화의 생산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해외 자본은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해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그 속에서 함께 포장해서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는 이 경제적인 기능과 이데올로기적인 그 기능을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기능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를 그 앞세운 그 현대 상업주의의 범람과 또 거기에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소비자, 또는 국가의 통제에 의한 관제 문화의 수입, 또는 광고주의의 그런 영향력, 입김에 의해서 소비주의가 만연을 한다거나, 또는 선진국의 가치나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의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득세다고 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생산과 또 소비의 그 경제제의 이 메커니즘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점이 이제 두 가지 이원론적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트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중문화 옹호론이 있습니다. 현대문화를 대중문화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근대 서구 시민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대중사회에 대한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중사회에, 그러니까 현대사회, 새로운 시민사회로서 출현한 그 대중사회의 특징을 보면, 봉건적인 전통을 붕괴시키고 배제시킨 시민사회의 기본 원리 하에 나타난 근대적 합리주의, 그 다음에 노동의 자본주의적 분업화, 그 다음에 대규모의 공장 조직 또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인구의 도시 집중, 도시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중앙 집권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발달, 또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 확보 또는 확대, 이런 거에 의한 정치적인 대중문화운동, 그 다음에 1차 집단의 붕괴에 따른 개인의 고립화, 원자화, 가족의 붕괴죠. 1차 집단은, 이 사회의 1차 집단은 가족이죠. 가정의 붕괴에 따른 1인 가족들, 뭐 개인주의, 개인의 고립화, 원자화, 그 다음에 익명성,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현대 사회, 정보화 사회 특징이기도 한 익명성, 또는 경제위주라는 경제주의와 기술주의에 따른 인간을 하나의 비인간화 하는 그런 경향, 또 수동적인 노동계급, 그리고 새로운 중간계급의 그런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그런 통합, 그리고 전통성과 권위와 정통성이 문제시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중사회의 특징입니다. 뭐 그 외에도 점점 현대화되어 가면서 19세기 이후에 근대화를 통한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서구 자본주의의 그 급속한 그러한 산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대중사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대중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고요. 현대사회의 특징들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나쁜 점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엘리트주의 대중문화 비판론인데요. 이러한 대중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은 그대로 대중문화에 대한 입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바로 대중사회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귀족주의적 입장에서의 대중문화 비판론,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원적 민주주의로서의 대중문화 옹호론, 취향문화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엘리트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은 이 엘리트주의적 대중문화론은 산업혁명과 또 정치적인 여러가지 혁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대중사회의 개념을 부정하고, 대중사회를 부정합니다. 엘리트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엄격한 그 위계적인 사회를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들은 대중문화가 고급 문화의 타락이고 통속화, 세속화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예술적 창의성이나 신미성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고급 문화가 붕괴가 되어서 위기와 비판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의 대중문화적 상황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거부하거나 또는 대중문화를 존립하게 하는 현대 과학기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중과 대중적인 가치를 아주 저급하고 또 야만적이고 또 기생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귀족적이고 엘리트적인 전통문화, 문화전통, 문화산물, 문화가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과 대중적 가치가 저급하다고 엘리트주의적인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사회학자 겐스는 대중문화 비판론의 특징은 내용의 주제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이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대중문화의 상업적인 특성입니다. 현대 대중문화가 전부 다 상업화됐다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중문화가 고급 문화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급의 그 문화가 대중문화에 의해서 전부 위협당하고 또 저급화된다는 거죠. 그럼 대중문화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또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고 또 비판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엘리트 문화론자들은 두 번째 대중문화가 고급화 문화에 주는 위협과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중문화 옹호론입니다. 취향문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대중문화 옹호론은 대중사회를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대중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한 민주화된 사회다, 민주주의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가 옹호돼야 된다. 대중문화의 그런 대중사회 구성으로서 대중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자, 이 대중문화 옹호론자들은 경멸적이고 비난적인 개념으로서의 매스, 대중이라는 용어의 그 어떤 단편적인, 편향적인 그런 성격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대중문화, 포퓰러 컬처 또는 취향문화
테이스트 컬처를 제한하고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그 미국의 학자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이제 미국의 현대 문화 현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쉴즈는 심미적이고 지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문화 내용의 질적 수준을 구분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고급 문화, 그다음 보통 문화, 그다음에 저급 문화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수준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쉴즈에 따르면 최근의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드시 지금의 그 상태로는 아니더라도 엘리트 등 많은 사람들이 보통 문화와 저급 문화를 향유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매체가 발달시킨 그런 장르가 창조성을 발휘하고 고급 문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문화에 속하는 장르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것들이 그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범속하다, 세속하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중사회에서 쉴즈는 하층 계급의 부 또는 여가 또는 문맹률의 증가, 쾌적 쾌락주의의 개화, 육체노동의 감소, 또 개성의 신장, 이런 것들로 통해서 보통 문화와 저급 문화의 소비 성향이 더욱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중들은 고급 문화에서 또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문화들을 접촉함으로써 문화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엘리트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에 반대되는 그런 대립된 개념으로서 대중문화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나 또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물론 다를 것입니다. 이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 사회과학도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다 인정을 하고, 그렇죠. 이거를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시대에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는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회 흐름이나 또는 인류의 역사 또는 새로운 어떤 그 시대의 조류, 이런 것들과 어떻게 잘 조화롭고 또 그것들과 함께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 속에서도 많이 연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지만, 또 비판을 또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어떻게 이 시대의 그 새로운 문화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그것도 사회의 가치로 우리가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9번째 강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전통문화와 대중문화가 우리의 그 여가와 관련이 있냐면,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문화들인 요소들이 우리의 그 여가나 또는 놀이의 문화 또는 관광, 이런 관련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또 그것들과 함께 융합을 시켜서 또 새로운 또 관광산업, 여가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